안녕하십니까. 비손대학 라디오 방송의 요셉입니다. 그럼 오늘은 질문 하나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쟁 중 여러분에게 적에게 큰 피해를 줄 무기가 있다면 여러분은 적의 심장부에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무기는 중국 바이러스, 즉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제 방송에서 한국의 최악의 세계주의자이자 국가 붕괴주의자로 지목한 문재인 진영이 그 무기를 사랑제일교회에 사용하였다고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3.1절 국민대회를 앞두고 정광훈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셨던 것과 보석 석방 후 8.15 국민대회를 앞두고 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사랑제일교회에서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것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대회 모두 우파 진영으로서는 최대 인원이 동원 가능한 집회였고 이 집회의 구심점은 정광훈 목사님이십니다. 이번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 사태가 전 목사님의 손발을 묶으려는 음모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범죄를 통해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자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선상에 올리는 것은 모든 범죄 수사의 기초입니다. 이번 사랑제일교회에서의 코로나 환자 발생과 전 목사님의 무증상 확진으로 가장 이익을 보는 쪽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전 목사님이 이끄는 국민대회의 주 타겟인 문재인 진영이 아니겠습니까? 범죄 수사는 참고인과 용의자들을 수사하다가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피의자로 전환되고 종국에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웁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제일교회에서의 코로나 발생으로 최고의 수익을 얻고 있는 문재인 진영을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합리적 의심을 제기해보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보안 내지 경비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발생 초기에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지 않아 코로나가 국내에 확산된 제1의 책임은 바로 문재인 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에 대해서는 차치하고서라도 문재인 정부와 그 진영의 용의자들을 수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은 수사 담당자가 모두 현 정부의 지휘를 받는 검찰, 경찰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는 이러한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현 상황을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세계주의자에게 장악된 한국의 방송은 지금 물 만난 고기 마냥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에 대한 공격을 파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8.15 대회에 참가하지도 않은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 광화문 시위에서 전국에 모인 100만 시위 군중에게 바이러스를 확산했다는 듯이 보도하는 좌파 어용 언론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광훈 목사님은 사랑제일교회에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8월 12일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시위에 참여하지 말 것과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어용 언론들은 정광훈 목사도 무증상 확진자로 판명된 점까지 들면서 파상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론의 보도는 8.15 대회 전인 8월 14일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서 3만여 명이 참여한 시위를 보도하는 것과 형평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8월 14일 3만여 명의 의사들이 마스크만 쓰고 서로 가까이 붙어 앉아 시위를 하자 경찰은 코로나 확산의 위험이 있다고 해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코로나의 위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의사들은 어이가 없어 웃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야외에서 하는 시위를 통해 코로나가 전염될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8.15 대회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랑제일교회 성도가 시위 군중들을 코로나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듯이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코로나는 일반적으로 최초에 한두 명의 확진자가 생기다가 점진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유독 확진자 2명이 발생한 다음날 갑자기 25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제일교회가 주도하는 광화문 시위를 방해하고자
누군가 사랑제일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 테러를 한 것은 아닐까 의심해보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언론의 공격은 마치 과거 공산 정권 하에서 지주를 대중 앞에 세우고 이 사람이 우리를 착취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군중의 박수를 유도하고 사형 선고를 하던 인민재판과 다를 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인 입국 허용으로 코로나 발생의 1차 책임자이자 이번 사랑제일교회의 코로나 바이러스 테러의 배후로 지목될 만한 정황 증거가 있는 문재인 진영을 수사하고 언론을 통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해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표현의 자유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언론의 왜곡된 보도에 현혹되지 않을 판단력이라는 무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냉정한 이성으로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님을 마녀 사냥하는 좌파 어용 언론의 보도에 현혹되지 마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럼 중국 바이러스이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도 불리는 코로나의 본질에 대해 잠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년에 우리나라에서만 약 2,500여 명이 독감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은 지금까지 306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현재 없다고는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은 사실상 심히 왜곡되어 부풀려져 있습니다. 만약 어느 특정 독감에 대해 어디서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어디에서 누가 사망하였고 그 확진자의 동선을 지금처럼 휴대폰에 전 국민에게 전송한다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독감 사망자의 수가 코로나 사망자 수의 8배가 넘으니 지금의 8배는 넘게 국민 모두가 공포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독감의 특성과 유사하며 무증상 확진자가 최대 30%까지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건강한 면역 체계를 가진 사람은 코로나에 걸려도 무증상 보균자가 되고 바이러스는 2주 정도 되면 자연 소멸된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독감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유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호들갑을 떨면서 전 세계적으로 언론들이 이슈화시키고 있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주의자들이 전 세계 국민들의 행동을 통제하고자 만들어낸 바이러스 무기라는 증거라 생각하며 한국 최악의 세계주의자이자 국가 붕괴주의자인 문재인이 이를 아주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발되어 전 세계 국민에게 접종할 계획인 빌 게이츠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에는 하이드로겔 젤이라는 나노 분자가 포함되어 이 백신을 맞으면 전 세계 70억이 넘는 사람들 개개인의 신분 파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독립된 미국, 영국, 한국과 같은 국가들을 붕괴시키고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한 후 전 세계 시민을 통제하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을 통해 확산시키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 또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본질은 또 다른 이슈이기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따로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냉정한 이성을 되찾으시어 지금 진행되는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언론의 마녀 사냥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 비손대학 라디오의 요셉이었습니다.